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실명의 원인이고 보통 한 40만 명 정도 실명되어 있거든요. 필름이 좋지 않다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망막은 시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우리 눈, 특히 망막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안과 전문의 문수정 원장님 모시고 심할 경우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망막 질환의 모든 것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문수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눈 가장 안쪽에 막처럼 펼쳐져 있는 신경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망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시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검진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망막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셔서 소중한 눈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우리 되게 몸은 건강 검진을 한 번씩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눈은 사실 건강 검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눈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그 전에는 사실 찾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려고 딱 누우면 눈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눈을 가장 많이 쓰고 제일 바쁜 부위가 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제일 바쁘게 쓰면서도 관리는 제일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정보로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강의 척도가 이게 눈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눈이 제일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컨디션 좋을 때는 눈이 또 밝아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안과에 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있다. 그 다리끼 나가지고 이걸 다리끼 이거 괜찮나? 다리끼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의학용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패널입니다. 오늘 그 망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좀 더 두 눈을 소중히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망막 질환인데요. 이 망막, 눈의 어느 부위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망막은 눈 가장 안쪽에 막처럼 펼쳐져 있는 신경 조직입니다. 이것은 기능이 빛이 들어와서 상이 맺히는 조직인데 이렇게 상이 맺혀야만 우리가 밖에 있는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눈을 카메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카메라의 렌즈도 깨끗하고 카메라의 본체도 깨끗한데 망막, 필름이 좋지 않다면 사진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망막은 시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인데 그런 질문은 표시 나요? 제 표시 얘기인지? 엄청나요. 더듬거리고 있어요. 그냥 자기 얘기라고 해요. 제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질환은 보통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잖아요. 망막 질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눈의 망막 질환들은 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노화가 되면 망막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을 때 60대라고 해서 똑같이 온몸이 다 60대가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취약한 부위,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다 하면 무릎이 먼저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다 하면 간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눈에 있는 망막 부위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력을 좌우하는 황반 부위가 점차적으로 성질이 변하는 황반 변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젊을 때 없던 당뇨병이 생겨서 당뇨병에 의한 2차성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눈으로 가는 우리 신경을 먹여 살려주는 혈관 조직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생겨서 혈관 조직이 막혀서 혈관이 먹여 살려주는 망막 부위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부위에 시야 소실이 온다든지 대부분은 나이와 거의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눈에도 특히 망막에도 주름이 생긴다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망막 앞에 막이 생긴다고 해서 망막, 점막
아니면 이제 시력을 좌우하는 황반 부위에 생긴다고 해서 황반 점막이라고 부르는데 망막 앞에 막이 생기게 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흐려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투명한 비닐 같은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닐 같은 조직이 처음에 끼게 되면 잘 모르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이 두꺼워지고 뒤틀리게 되면 우리가 눈 앞에 막이 하나 있는 것처럼 좀 흐려 보이다가 뒤틀리면 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들이 생기는데 정말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고 시력에 장애를 준다면 막을 벗겨내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결국 주름이 생긴다는 무섭네요. 네, 근데 또 주위에 이렇게 안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안경 알 있죠? 저는 아닙니다. 속았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근시 있으신 분들 되게 안경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근시가 있으신 분들이 망막 질환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근시가 있다는 뜻은 눈알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좀 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들어가서 눈의 제일 뒤쪽 면에 맺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맺히게 되는데 그때 저처럼 이렇게 오목 렌즈를 끼워서 빛을 더 뒤로 밀어줘서 잘 보게 하는 게 근시입니다. 근데 이 근시가 되면 눈알이 길기 때문에 눈의 겉에 외면은 탄력이 있어서 길어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망막은 좀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심할 경우에는 찢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얇아져서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망막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노안이라고도 하지만 노안은 노안인 거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눈을 맞을 때 있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오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맞고 싶으신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탁구를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브를 세게 이 친구가 걸었는데 이게 정통으로 여기를 맞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팠던지 그렇죠. 눈이 부었어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결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외부 손상으로 오는 그 망막 질환 이런 것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눈은 이제 물주머니 같은 형태인데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이 충격파가 뒤쪽에 있는 망막에 전달이 돼서 망막에 부종이 생기는데 망막 진탕, 그러니까 망막에 멍이 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부위의 시야가 약간 흐려 보이거나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다가 되게 심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회복이 좀 가능한데요. 이거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망막이 막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뒤를 똑같이 맥락막이라는 혈관 조직이 먹여 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혈관 조직이 파열돼서 찢어지게 되면 맥락막 파열이 되는데 이 혈관이 먹여 살려주는 망막 부위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위축이 오면서 그 부위에 시야 손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시력을 좌우하는 한가운데 부위인 황반 부위에 구멍이 생겨서 시야의 한가운데 부위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오늘은 시력 손상을 부르는 망막 질환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3대 실명 질환으로 불리는 망막 질환, 이어서 원인과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대 망막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실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진을 해야 되는 질환들입니다. 오늘 이 질환들에 대해서 잘 듣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환들 하나하나 한번 보자면 황반 변성과 당뇨 망막병증, 망막 박리가 있는데요. 황반 변성은 이제 시력을 좌우하는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 한가운데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 황반이라는 조직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저희가 시야의 전체를 볼 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만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은 다 보이는데 돈을 세려고 하면 돈만 안 보이고 버스를 보려고 하면 버스 내가 보고자 하는 버스가 오는 건 알겠는데 버스 번호판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있는 가장 중앙 부위가 황반이란 부위가 봐주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성질이 변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환은 당뇨망막병증인데 당뇨가 있을 때 2차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당뇨망막병증이 우연히 나한테만 오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당뇨망막병증은 대부분 유병 기간과 조절 여부에 따라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금방 생기고 또 조절이 잘 되더라도 유병 기간이 한 15년, 20년 이렇게 늘어날수록 급격히 발생률이 증가해서 처음 15년에는 한 60에서 80%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20, 30년부터는 거의 95%,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에 안 좋은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피가 터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망막 박리는 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데 마치 느낌이 망막이 떨어지면 그 부위에 시야가 소실된 것 같은 검정색 커튼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생기게 되는데 망막이 찢어져서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망막과 망막을 먹여 살려주는 혈관 조직인 맥락막이 떨어지면서 그 부위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망막 박리라는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대개 원인은 황반변성은 노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 환경적인 요인이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면 생기는데 황반변성이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아니면 고지혈증 이런 것들 아니면 흡연을 많이 하셨을 경우에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게 발병이 되고 있고요. 나이를 먹으면 시력을 좌우하는 황반 부위가 성질이 변해서 원래 기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밋밋한 혈관 덩어리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위가 시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우리가 이제 당뇨에 걸리게 되면 당분을 영양분으로 써야 되는데 영양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혈관 안에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단소변을 본다 해서 당뇨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엿같이 끈적거리는 혈관들이 혈관 안에 혈액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물엿같이 끈적거리는 혈액들은 점도가 높아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눈에 많은 신경들이 영양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혈액이 안 와서 답답하니까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망막 부위에 많은 혈관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러한 혈관들은 솜털처럼 자라나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막 터져나가면서 피떡이 지고 눈의 신경들을 다 움켜쥐어서 실명하는 병이고 천천히 진행되는 건 손발이 붓는 것처럼 당뇨가 있을 때 혈액순환 안 될 때처럼 시력을 좌우하는 한가운데 부위인 황반 부위가 붓는 당뇨 황반부종으로 아주 심각한 진행 전에도 이미 시력들이 많이 저하되게 되고요. 망막박리는 이제 고도근시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개는 이렇습니다. 눈 안에는 원래 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유리처럼 맑은 젤리로 채워져 있는데 이 젤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앞하고 뒤하고 젤리의 줄기가 연결이 되게 되고 나머지는 물로 되어 있는데 걸어 다니게 되면 이 줄기를 물들이 살랑살랑 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건드려질 때마다 앞뒤에 강하게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신경 조직이 자극이 되면서 불꽃이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광시증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서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 구유물이 떠다니는 비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나 있는 망막으로 나머지 물들이 차곡차곡 들어가게 되면 망막과 망막을 먹여 살려주는 혈관 조직이 떨어지면서 망막 박리가 일어나서 그 부위에 시야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황반변성은 선이 굽어 보이거나 흐려 보이거나 심하게 진행되면 중앙 부위가 검정점처럼 소실되어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양 눈에 동시에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눈에 먼저 온다는 단점이 있고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드물거나 비문증이 생기는 거, 피떡에서 피가 새어나올 때마다 검정색 거미줄이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 있다가 중앙을 침범해야만 시력 소실이 생기게 되고 망막박리는 찢어지면서 아주 극적으로 시야의 손실,
커튼 친 것처럼 검정색 커튼이 점점 드리워지는 좀 공포감을 유발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네, 이렇게 망막 질환의 원인과 증상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망막 질환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분들은 꼭 망막 관련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뭐 가족력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서 뭐 이런 질환을 알았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에 뭐 급격한 시력 변화가 있었다는 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꼭 당뇨병이 있으면 필수입니다. 꼭 당뇨병이 있으면 망막 검진 꼭 받으셔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실명의 원인이고 우리나라에 보통 한 40만 명 정도 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도 확인하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되면 간단하게 사진으로 검사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망막 검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막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햇볕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햇볕은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됩니다. 뭐 비타민 D의 합성 등으로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햇빛은 우리 눈의 가장 시력을 좌우하는 황반 부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록 렌즈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볼록 렌즈로 빛을 모으면 종이가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서는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서 아주 깨끗한 빛을 모아서 황반 부위에 늘 모아서 쏴줍니다. 그렇게 되면 황반 부위는 손상을 받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서 변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이런 걸로 직사광선 심할 때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햇볕들은 좀 가려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는 동맥경화성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 혈관들이 좁아지면 아주 큰 혈관들이 좁아져야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경우 아니면 뇌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경우 이런 게 있는데 눈으로 오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쪽 혈관이 담당하는 시야 부위가 소실되거나 흐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유산소 운동 꼭 지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몸의 건강과 눈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다면 좀 도움이 되는 먹는 것들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블루베리나 뭐 베리 종류 아니면 검정 색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검정쌀, 검정콩 뭐 이런 데에도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런 음식이나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망막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드셔도 좋고 최근에는 이제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지니까 꼭 그 전자기기 사용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재밌지만 좀 가급적 조금 줄여주시면 안구 건조증도 줄이고 망막도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원장님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요새는 루테인이 함유된 그런 네네. 것들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건강 보조제도 효과가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루테인은 이제 되게 유명한 먹는 약인데 실제로 저희가 당근에서 나왔다고 해서 당근에서 나온 캐롯이라는 영어에서 나온 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전구체이고 이거의 형제가 루테인인데 이 루테인은 유해 산소를 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인데 역할은 시력을 좌우하는 황반 부위에 있는 색소 성분이어서 이 지속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황반 부위가 이런 손상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영양제가 되겠고요. 논문마다 다르지만 한 1년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면 이 기능이 3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반 부위의 기능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이고 약으로 먹어도 되고 음식으로는 뭐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고 달걀 노른자 같은 데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좀 음식으로 드셔도 되는데 실제 음식으로 먹기에는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 저렴하니까 사서 드셔도 괜찮고 실제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항산화제 복합제를 먹게 되고
그러지 않고 병이 없다면 그냥 가벼운 건강 보조제로 사용하셔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망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정말 눈 하면 이게 어떤 단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소중한 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실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좀 나와가지고 되게 시겁했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디 괜찮으신 데 없냐 이렇게 여쭤볼 때에는 눈은 어디 불편한 데 없냐고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사실 혹시 눈 불편한 데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원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겁이 나지만 막상 병원에 가기에는 이제 번거롭고 귀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리 검진을 받는 게 최상의 예방법이니까 꼭 검진 추천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검진법으로는 규칙적인 문양이 있는 벽지나 달력들을 볼 때 시야의 일부위가 소실이 되어 있지 않은지 어디가 굽어 보이지 않은지 확인해 보면 좋고 꼭 검사를 할 때는 두 눈을 번갈아 가면서 떠봐야 됩니다. 이게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있으면 정상인 부위에서 그 부위를 보상해줘서 못 발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자가 체크해 보셔가지고 유익한 미리 예방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력 저하, 노안인 줄 알았는데 망막 질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이 이름만으로도 두려운 실명 위기. 하지만 이 꾸준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서 이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신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부상 방지 전략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허벅지 뒤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척추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발가락 끝이 가슴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대로 당겨줍니다. 이때 복부의 압력을 느끼면서 다시 제자리로 밀어주게 됩니다. 반대쪽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릎이 많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의 걸을 때 방금 스트레칭 하셨던 둔부와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타이트해진 상태에서 앞쪽 근육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걸으실 때 복부의 압력을 느끼시면서 지탱하는 다리는 바닥을 깊게 눌러주시고 들어 올리는 다리에서는 복부의 압력으로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양쪽을 교차하시면서 호흡을 가볍게 쉬어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